at that, just shooting back and forth. Mira, vámonos, That vámonos, is vámonos, crazy. Celito. Here, come. Oh my God. And 29-year-old Omar Mateen made his way into Where my son is, no one can. Mateen engaged in a sustained though police said the shooter was dead, along with 5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어제 새벽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이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소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한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사건 발생 24시간 이상이 지났지만은 그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는 물론 미 전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번 사건이 자생적 극단주의에 따른 테러라고 밝혔는데 테러 조직으로부터 잠재적인 영감을 얻어 급진정화된 후에 저지른 끔찍한 행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주영석 기자, 이번 그 올란도에서 벌어진 이 정말 끔찍한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늘 뭐 그거에 관계되는 또 어떤 속보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오늘 아침에 모닝뉴스 네, 네. 때 전해드린 거에서 크게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놀랄 만한 네. 그런 이제 속보는 없고요. 네. 그러나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듯이 일단은 그 해외의 그 강경 그 테러 세력, 뭐 IS 같은 이제 그런 세력과 연계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네. 구체적인 어떤 연계가 있다고 볼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다만 이제 자생적으로 네. 본인이 미국에 있으면서 네. 인터넷 같은 것을 이제 활용해서 그 IS의 어떤 그런 주장이라든가 네. IS의 어떤 세력들과 본인이 이제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네. 교류하면서 네. 본인 스스로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키운 것이 아닌가 이제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그 행동, 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라든가 특히 그 어제 새벽에 이 올랜도 그 게이 나이트클럽 게이 클럽에서의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이 사람이 진정한 그렇게 이 프로페셔널한 그런 테러 집단과 연계가 있었는지 보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이 전 부인과 또 친아버지가 지금 그 TV 방송과 이렇게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평소에도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그런 네. 사람이었고 굉장히 불안정한 또 사람이었고 폭력적이었대죠. 폭력적이었고 네. 앵거 매니지먼이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순식간에 네. 가만히 있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막 분노가 폭발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그런 것이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네. 좀 폭발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그 우리가 이 IS와 관련성을 가지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이 그 올랜도의 게이 클럽을 습격하기 직전에 911에 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 드러난 것 보면 두세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서 내가 이제 뭐 범행을 이제 저지를 건데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것이 IS의 지도자로 자기가 추정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제 문제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911에 전화해서 그 다음에는 알 루스라를 또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IS하고 알 루스라는 지금 시리아에서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네. 생각하고 집단이거든요. 네, 집단이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IS를 지지한다라고, 한쪽에서는 IS와 원수 사이인 알 루스라를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IS나 알 루스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고, 네, 네. 아마도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네. 그냥 아주 그 단편적으로 우리가 상식만 얻어서 그렇죠, 우리가 네. 뉴스를 접하듯이 네. 그렇게 얻으면서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있다가 자기가 이번에 범죄를 실행하면서 뭔가 좀 그럴듯한 네, 네. 자기 나름은 이 명분이 있는 행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911에 전화해서 자기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그 단순한 어떤 그 미치광이의 짓이 아니라 네. 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뭐 성전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네, 식으로 네. 좀 포장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네.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사실 이거 울셔길에 말이죠. 예, 울셔 호바트에 가면은 저 모병소가 있어요. 그 앞에 또 수상한 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 그래서 또 한 서너 시간 완전히 지금 이제 이 통행 금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점심 시간이 정말 이 앞에 굉장히 바빴었는데 이게 뭐
뭐 보고 가서 뭐 보고 놀란다고 말이죠. 이제는 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수색에 나서고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절대로.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거 정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거 정말 큰 걱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김효 소장님? 전 미국에 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네. 참담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FBI 국장이 발표한 걸 들으면 그래도 그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받은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안심은 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 유럽 못지않게 그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제 되고 있고 여전히 총기 규제에 대한 이제 그런 자성 그런 게 다시 또 나오게 됐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 난민 문제 때문에 참 그러지 않아도 좀 미국 시민들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유럽은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좀 덜 받는다는 그런 비난 때문에 더 받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이 문제가 상당히 미국 시민들한테 또 고민을 던져줬다. 그리고 또 가깝게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 대선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저 미셸 스트박 슈퍼바이저 어떻게 보셨어요? 놀라셨죠 어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overnment 자체가 정부라는 게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FBI에서 2번이나 인베스티게이션이 나갔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총기 규제라는 거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2번이나 FBI에 걸렸으면서도 그냥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살 수 있었고 근데 단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 이게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제일 처음에 19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시스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그때부터 이게 하나의 그냥 주니어 발시리 팀이다 그러니까 발시리 팀도 아니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힘을 더 키워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이시스랑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의 그 오마르 마틴의 그 아버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왔고 또 항상 그쪽의 뉴스를 듣고 있고 거기랑 항상 컨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지켰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저 김주환 교수님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거 뭐 샤킹한 뉴스이긴 합니다만은 항상 이건 뭐 우리가 미국 자체가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염려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가 이미그레이션 정책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퓨 리서치 센터에 보고하면 그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 온 사람의 99%가 미국의 법이 아니라 샤리아루를 갖다가 오피셜 법으로 인정하고 그걸 갖다 미국에 살면서도 그걸 실행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오마르 마틴은 부모가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샤리아루라는 것은 뭐냐? 호모포비아, 그러니까 동성애에서 극단적인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건은 그 종교와 헤이트 크라임의 그 합쳐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 세임 섹스 매니지가 스프링 코트에서 합법적으로 판결난 것은 작년 6월입니다. 이 사건이 2주 전에 났습니다. 그 스프링 코트의 결정을 갖다 1년 first year 그 애니버서리를 남겨두고 2주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직 아이시스와 관계는 없지만은 종교와 헤이트 크라임이 합성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그레이션 정책을 우리가 재고해야 되는 뭐냐? 특별히 그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이미그런트 자체가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고 샤리아로 그래서 강경한 그 무슬람 로를 갖다가 공식적인 법으로 인정하면서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그 무슬림 국가에서 온 이민자가 15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민 온 사람의 숫자가 거의 370%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지금 현재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에브리데이에 100명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월 달만 해도. 지금 현재 피스컬 이어 상반기 8개월 동안 약 6,000명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올해 말까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시리안 레피지를 갖다가 어떤 베팅 프로세스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냥 애플리케이션 그 사람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의 베이스를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미국의 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이쪽으로 이민 올 때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조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심사를 통과하고 하다못해 엑스레이까지 찍어가면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리아나 이쪽에서 오는 분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이 그냥 자기 어플리케이션 폼에 그렇죠. 근거해서 네. 오케이 들어와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무부에서 뭐냐면 이 시리안 난민들과 빨리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에서 오만에다가 그 요르단 오만에다가 그 오피스를 설치해 가지고 네. 그냥 그 애플리케이션 옛날에는 18개월에서 24개월 걸렸는데 네. 그 기간을 갖다가 지금 3개월 단축해서 더 많은 난민들을 현재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심각한 이런 베팅 프로세스가 컴플리트한 베팅 프로세스가 없이 받아들인 것은 미국 사회 아주 지속적인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아까 김영현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자생적으로 발생한 테러 아닙니까? 네. 밖에서 들어와서 이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좀 저지르는 그러한 범죄도 지금 큰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자생적 테러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하다못해 공항을 거친다든지 포트를 거친다든지 이래서 한번 걸러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 자생적 테러는 말이죠. 이 지금 오버 마르틴가요? 뭐 얘만 해도 벌써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자생적 테러를 과연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미국 사회에서는 꼭 이제 총기를 어떻게 규제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네, 논의가 네. 또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 총기 규제 찬성하는 사람이 47%고 어허. 그 이 현행 유지를 바라는 사람이 38%고 어허. 오히려 그 완화해야 된다는 사람이 14%. 어허. 그렇게 강력하게 총기 규제를 원하는 그런 그 분포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오히려 이렇게 사고가 날 적마다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방어하기 위해서 어허. 총기를 더 그 구입한다, 네. 필요로 한다 그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 봐서 지금 그 이런 큰 사고는 또 그런 모방 범죄를 낳기도 하고 모방 범죄가 또 네, 문제란 그것도 말이에요. 걱정이죠. 네, 네. 네. 그게 참 총기가 지금 이 3억 2천만 인구에 거의 한 사람이 한 정 정도씩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참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오늘 벌써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테러 관련구로부터의 이민을 전격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이번에 이 대통령 후보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민 정책이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힐러리 클린턴의 이민 정책은 오바마의 연속입니다. 네. 힐러리가 이 사건 전에 공언한 것은 뭐냐? 자기가 시리아 난민을 무슬림에서 나오는 그 시리아 난민들을 갖다가 70만 명까지 더 받아들이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첫 임기해에 70만 명을 받아들였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건 뭐냐? 큰 이민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어허. 앞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는 의지로 보입니다. 저는. 네, 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말하는 대로 이민 정책을 재고해야 된다는 거죠. 어허. 모든 그 배팅 프로세스가 공정하고 정확해질 때까지 우리가 무슬림 국가로부터 이민을 갖다가 잠깐 스탑해 홀드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네. 그게 뭐 잠진적으로 우리가 미국 국가가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이민을 안 받을 수 없지만은 단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배팅 프로세스가 재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네. 그 사이에도 그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자는 뭐 그런 주장을 얘기를 했었죠. 해와서 한쪽에서는 좀 비난도 받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형국이 되면은 트럼프의 주장이 더 그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미셸 스티브박 슈퍼바이저께서는 뭐 공화당이시고 또 공화당의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뭐 함부로 그냥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민 같은 그 경우에 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암만 2세라고 하지만 아버지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SIS에 관련된 사람들의 그 레코드는 다 있어서 그 사람들을 보지만 이렇게 자생적으로 여기저기서 나올 적에는 네. 진짜 하기가 힘든데 네. 그 사이에 그 FBI에서 벌써 2번씩이나 이 네. 사람을 받대는 거는 일단 워치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건데 못 막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민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티클에 있다시피 캔디가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이제 포이즌이 된 거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전체가 건드리겠어요? 그걸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민 정책은 일단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는 그 힐러리 그 캔디데이트나 트럼프 캔디데이트를 봤을 적에 이민 정책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좀 더 낫지 않아. 이게 진짜 공화당 민주당을 떠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단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김용현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건 컨트롤 같은 거는 지금의 그 규제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다른 주에 비해서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하면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범죄자들이 이 오마르 마틴 같은 경우는 좀 틀린 경우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일리걸리 총기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야 되니까 그걸 너무 지금 있는 규제만 해도 얼마든지 그것만 그러니까 팔로우 해도 제대로 총기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새벽이었죠. 이 플로리다주 올란도 이 게이 나이트 클럽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